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통합에 합의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그리고 한림대학교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예비 지정까지는 성공했던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본지정에 최종 탈락했는데요. 그런데 글로컬 대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도 세우지 않고 기존 대학 지원 예산에서 빼서 쓸 예정이어서 탈락 대학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3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통합 모델인 통합 강원대와 한림대입니다. 94개 대학이 신청한 이번 사업에서 예비 지정까지는 통과했던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최종 10개 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통합 강원대는 1도 1국립대, 한림대는 인공지능 교육 기반 구축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통합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4개 캠퍼스는 각각의 지역에 특화된 분야로 대학을 캠퍼스를 특성화하겠다. 교육 방법, 연구 방법에 AI가 가장 큰 힘을 미래에 발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대학을 지향합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대학에는 정부의 집중 지원이 뒤따릅니다. 규제 혁신이 우선 적용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투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5년에 걸쳐 막대한 재정 지원도 받습니다. 통합에 성공한 강원대는 2,000억 원, 한림대는 1,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글로컬 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은 지방대학 위기에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생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욱이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국립대학 육성 사업과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등으로 벌충할 계획입니다. 기존 인센티브 사업 예산 8,800억 원을 글로컬 대학 예산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오히려 지원 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비롯해 본지정 평가에서 고배를 마신 5개 대학이 내년 예비지정 지위로 재도전할 수 있게 하고 2026년까지 모두 20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인도위에 1분만 주차해도 4,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강릉 주문진읍에서는 여전히 인도위에 주차하는 차량이 적지 않은데요. 주민들은 과태료를 물리기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주변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상점 앞 보행로마다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 마트 앞 인도는 아예 주차장처럼 쓰여 시민들이 길을 돌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곳은 폭이 1.5m 정도 되는 인도인데요. 이렇게 차량이 주차돼 있다 보니 폭이 50cm 정도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초등학생 통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도 보행로 위 주정차가 적지 않습니다. 차량이 가림막처럼 운전자 시야를 막아 등 하굣길 사고 위험이 큽니다. 사람도 못 지날 정도로 들어와 있을 때도 있고 차도 여기 좁아가지고 겨우 지나다니는데 버스 같은 경우. 인도에 1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석 달간 강릉 지역의 전체 신고 건수는 모두 2,994건. 이 가운데 주문진읍에서 3분의 1가량인 1,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보행로 주차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은 주문진에 주차할 곳이 부족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차들이 워낙 많긴 하죠.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좀 확보가 되면은. 그런데 운전자들의 주장과 달리 주문진읍의 주차장이 적은 건 아닙니다. 주민 한 명당 공영 주차면의 경우 강릉 지역의 전체 평균 0.057대 1과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주차장의 위치입니다.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모두 913대인데 그중 주문진 해수욕장에만 560대 1 정도로 주차장 과반이 구도심과 거리가 먼 해안가에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구도심 상점 대부분은 오래전에 지어져 자체 주차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단속도 좀 필요를 하겠지만은 우선 주차 공간이 좁아 자체적으로.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자 강릉시는 주문진읍 구도심 일대 공영 주차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후보지의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시설이 언제 들어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소유주들 간의 보상 문제 관련해서 협의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도심에 열악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위 불법 주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는 16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 강원 지역의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일부 내륙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도 영하권을 보이는 등 춥겠고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합동점검반이 양구를 비롯해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4개 지역의 차단 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강원도 점검반은 철원, 양구, 횡성, 고성을 방문해 럼피스킨 대응 상황실 운영과 백신 관리, 모기 등의 흡혈 곤충 방제 등 지자체들의 상황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럼피스킨 외에도 ASF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에 대비한 소독과 방역시설 점검과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합니다. 강원도 내 스쿨존의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야간과 새벽 시간, 주말과 공휴일에 완화될 전망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가 건의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정부가 받아들였다며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도로 사정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LED 표시등과 같은 시설물을 갖춘 이후에 제한 속도가 완화된다며 시설물 설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0개 스쿨존에 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유방암 환자 수가 전국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유방외과 윤광현 교수에 따르면 강릉 아산병원에서 2020년 유방암으로 수술한 환자는 151명으로 10년 전 72명보다 109% 증가해 전국 유방암 환자 증가율인 6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0세에서 39세 7.4%, 40대와 50대 각각 29%, 60대 20.2%, 70대 10.8% 등으로 40대부터 60대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보호자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이 보호자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호자는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의 여동생으로 의료진이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선 민둥산이 트레킹 성지로 자리 잡으며 올가을 3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국내 5대 억새 군락지 가운데 한 곳인 민둥산에 백록담을 닮은 돌리네, 지역 사람들은 구덕이라고 부르는 카르스트 지형이 여행 전문 블로거와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인증샷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리랑 열차가 운행해 당일치기 민둥산 산행이 가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특화사업 공모에 고성 최북단 대진항 일원 관광 명소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모두 48억 원이 사업에 투입되며 우선 내년에는 20억 원을 들여 대진등대 관사와 등탑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